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서울시는 신속통합계획을 만들었을까 하는 주제인데요. 지난 202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정비사업에 대한 강한 규제를 하였던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이 주거불안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요. 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모색을 하였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요, 젠트리피케이션, 본래 낙후되거나 저소득층, 영세기업이 주를 이루었던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고급 주택과 대형 문화상업 시설이 들어서 주변 환경은 개선되지만 지가가 상승해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 이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일반적인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시행을 하였어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2025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5년 기본계획은 전임 시장이 무분별한 정비 사업을 막겠다며 이 재개발 구역 지정 기본 요건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른바 주거정비 지수제의 요건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요건을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의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구역에서 노후도 동수로는 3분의 이상, 연면적은 60%에 대한 노후도 및 주민 동의율,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요건과 호수 밀도, 또 접도율, 과수 필지 등 선택 요건 중 한 개만 충족하면 정비사업 심의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은요, 주거정비 지수제도로 위 요건에 세부적인 항목을 더 두어서 정비사업에 대한 이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 동의율을 40점, 노후도 30점, 도로 연장률 15점, 세대 밀도 15점, 4개 항목에 총점 100점을 배정하고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사업 실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 환경이 최악으로 꼽히는 지역도 사실상 이 재개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5년부터 2025 기본계획이 적용이 됐고요.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단 한 곳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 하에서 서울의 신규 주택 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부터 벌어진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 시점은요, 전임 서울시장이 처음 취임한 직후인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임 시장이 8년간 위에서 말한 주거정비 지수제와 같은 방법을 만들어 이 도시정비 사업을 규제하면서 누적된 공급 부족의 집값 급등의 1차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뉴타운 출구 전략 발표 이후 서울 시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400곳이 해제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의 맥을 끊어놓았습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18년까지 7년간 서울에 공급된 새 아파트 준공 물량은 연평균 약 32,680가구인데 전임 시장 취임 전인 2005년에서 2011년의 7년 동안의 연평균 준공 물량 38,885가구에 비해 약 16%가 줄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수요는 연간 약 4만 가구인데 매년 7천 가구 이상, 7년간 누적 5만 가구 이상 신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계획은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과도한 재개발 규제에 따른 서울 지역의 이 신규 주택 공급의 활로를 뚫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선 후 바로 2025년까지 12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해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공공기획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요. 2종 7층 일반주거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주민 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등을 포함한 6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은 이러한 6대 방안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온 방책으로서 이른바 민간 주도 정비 사업에 공공이 조력자로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시에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각종 인허가 기간 및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신규 주택 공급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등의 도시정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 인가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하고요.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이 계획 수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 등의 기간을 단축해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기획 단계를 2년으로 단축하고 건축, 교통, 환경 등의 심의 과정도 절반으로 단축을 합니다. 즉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서울시의 심의 과정도 통합해서 사업 속도를 빨리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조합과 함께 정비안을 기획하여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 시행과 설계자, 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이 갖는 민간 주도의 개발 방식은 유지하되 서울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속통합계획은요, 이 주민, 조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민과 공공이 함께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용어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름을 좀 변경을 한 거예요. 즉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고 공공은 지원하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정의를 했습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도 신속통합기획은 관행적인 탑다운 방식의 행정이 아니라 서울시가 민간 개발 사업의 조력자로서 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신속통합계획의 법적 명칭은 정비지원계획으로 정하였습니다. 즉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브랜드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이 재개발, 특히 이제 뉴타운 사업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좀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이렇게 정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적극적인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대치된 상황이고 서울에서는 이런 공급량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쏙쏙 부동산을 마치겠습니다.